세계 경제의 특별한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조항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앵커님은 오늘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제 키워드 어떤 건가요? 미중 무역 전쟁? 아니면은 또 아주 인상 깊었던 소녀가 있어요. 그레타 툰베리, 노벨 평화상 수상자죠.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투쟁도 생각이 납니다. 기후 변화 때문인지 사실 올 겨울도 엄청 춥지는 않았잖아요. 네. 또 참고로 내일은 또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 해 마무리 미리 잘 알려주시네요. 하시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사안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올해 자동차 시장을 이끈 트렌드는 전기차입니다. 소형차부터 SUV, 스포츠카까지 그동안 다양한 신차들이 공개됐죠. 그런데 전기차는 느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포르쉐는 최대 시속 260km로 주행 가능한 전기차를, 폭스바겐은 30분 충전으로 29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공개했고 내년에 출시합니다. The ID.3 is opening a next chapter of fulfilling our ambition to become actually zero-emission brands by 2050. 그리고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도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는 이미 도로 위를 달리고 있고요. 다음 달부터는 음식 배달 서비스에도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자율주행을 해서 자기 스스로 가서 혼자 충전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자율주행을 해서 엄청나죠. 다시 소유자에게 온다. 이게 이제 많은 그런 기대도 갖게 했지만 또 인간 일자리 측면에서는 논란도 낳을 수 있는 그런 이슈네요. 의료와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어떤 핫 이슈가 있었습니까?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한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로 쌍둥이 아이를 낳았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실험을 진행한 사람은 당시 중국 남방과학기술대 소속 허젠쿠이 박사인데요. 그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보균자의 정자와 일반인의 수정란을 편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f we have this technology, we can make it available earlier. That would be help the more people for the indeed. 해당 발표는 지난해 11월 말에 있었는데요. 사람의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AP통신이 올해 이슈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전자를 이렇게 조각조각 편집해서 특정한 기술을 가진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네. 결국 저런 거는 하지 말자라는 과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자, 앞서 에이즈 얘기가 나왔는데 에이즈 완치 사례가 올해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 난치병을 이겨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난 3월에 영국의 한 의대 연구진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에이즈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즈 완치 환자는 이 미국인 남성 단 한 명뿐이었는데요. 12년 만에 영국에서 두 번째로 완치 사례가 나온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치료법이 완전히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The idea of getting rid of a virus like HIV that embeds itself into our own genetic material is extremely difficult. And it's important to share that information. 의료 산업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로봇팔로 이제는 수술을 하고요. 3D 프린팅 기술로 사람의 심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 VR,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료 방법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nd then putting it on some of our Alzheimer's and related dementia residents and seeing the expression on their faces really sold the staff. And so that's part of what we do now in our technology. 우주를 향한 도전도 상당했던 한 해였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많았습니다. 달 착륙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달의 뒷면도 정복했습니다. 올해 우주 탐사는 민간 주도의 움직임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2025년까지 달에 유무인 탐사선을 보내겠다고 한 민간 업체만 9곳에 달하는데요. 지난 2월 민간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이 처음으로 민간인 승객을 태우고 우주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We can learn a lot by understanding the moon, going to the moon, and understanding what the impacts there tell us about our home planet.
아마존은 지난 5월에 블루문을, 스페이스X는 지난 9월에 스타쉽을 공개하기도 했죠. 두 회사 모두 5년 안에 달로 사람을 태워 보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우주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더 치열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70여 년 만에 우주군 창설을 공식화했고요. 또 중국은 지난주 금요일에 화성 탐사 임무를 수행한 로켓 창정 5호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네요. 미중의 전쟁은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끝없이 확장되고 있군요. 조항리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